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1, 2위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2%가 뛰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호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의 나스닥과 뉴욕 시장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설계, 유통, 제조, 판매와 관련된 회사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지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3위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2배가 뛰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1, 2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그만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후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반도체 부문 외에도 모바일 부문 등에서 실적 부진한 것이 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보다 3천억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추정치는 현재 15조 5천억 원입니다. 한투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 15조 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까지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IB 부문만 좀 따로 잡아보면요. 아주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갤럭시 S9 출시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판매고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갤럭시 S9의 2분기 출하량 추정치는 기존 시 1,500만 대에서 950만 대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거의 3분의 2 수준인데요. 외국계 투자은행 IB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도이치뱅크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15조 원 미친 14조 9천억 원으로 내다봤고 모건 스탠리나 노무라 금융투자도 갤럭시 S9 판매 부진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반도체 부문에서도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이 낸드 메모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낸드 재고가 1분기부터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가 늘어난 이유는 애플 아이폰 X 등의 출하가 약세인데다 최근에 여러분 스마트폰 굉장히 고가로 나오면 새로 사시나요? 잘 안 사시죠? 이런 고가 전략 모델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무라 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2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내렸고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7만 원에서 6만 8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만의 이슈는 또 아닙니다. 우리 증시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중국 A주가 MSCI 신흥지수로 편입이 되고 또 FMC의 금리가 인상을 하고 또 샤오미 IPO 등 굵직한 글로벌 이슈 때문에 한국 시장 자체에서 외국인이 자금을 빼내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곳이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이 신흥시장 내에서 한국은 외국인 자금의 ATM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시장이 유동성이 많고 회전율이 빠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흥시장인 중국이 MSCI EM 지수로 들어가게 되고 11조 원 규모의 샤오미 IPO가 자금에 넣으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2위 신흥국인 한국에서 돈을 빼내겠죠. 또 FMC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시장이 주춤할 때도 코스피 시총의 20%에 달하는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주가는 내리막인데요. SK하이닉스 문제 역시 낸드입니다. 이 SK하이닉스의 낸드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 4,800억 원을 기점으로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 2천억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3분기 중에는 이들 주가가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 하반기 스마트폰 사업 부진은 계속되겠지만 OLED 사업과 반도체 부문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 또 삼성전자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가능성들이 얘기가 되면서 매수 시점이 3분기 이후에는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 정도로 역사적인 저점을 이루고 있는 만큼 주가 자체로는 지금이 저점이라면서 재고가 감소하는 3분기 초중반쯤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1분기 역대급 수익을 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전산업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의존도는 커지는데 주가는 부진하니까 속상한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증권가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5개 종목 좀 보실까요? 지니뮤직, ST큐브, 디오, 삼성 SDI, CJ헬로 이렇게 5종목을 꼽았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에임하이파트너스 이재용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CJ헬로 꼽으셨는데 그 이유는요? 예, CJ헬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메가 기대감이 좀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7월 초에 CJ 오쇼핑이랑 CJ E&M 이제 합병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CJ E&M으로 출범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합병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CJ 헬로를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CJ 헬로가 또 시장에 또 매물이 나왔을 때 누가 사주냐가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LG U+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좀 추측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KT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점유율로 따져보면 사실 30%가 넘고 있기 때문에 CJ헬로 같은 경우는 13%의 수준이어서 사실상 SK 브로드밴드나 뭐 LG U+가 또 이렇게 M&A의 추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LG U+가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런 M&A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M&A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CJ헬로의 가치를 얼만큼 더 사줄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미 과기부와 이제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이 케이블 TV 인수합병 찬성 입장이라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M&A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로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12,000원에 손절가 9,500원을 제시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CJ헬로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북체육회담과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전이 있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FED, ECB, BOJ, RMA 중앙은행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글로벌 금리학 통화정책 때 어떤 방향성 나올지 좀 주목이 됩니다. 또 MSCI 연간 시장 재분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전문가들께 받아본 추천주 좀 다시 말씀드릴까요? LG전자, LG화학, CJ헬로, 위닉스. 다음 주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